73세의 홀어머니 순옥은 평생을 폐지를 주어 두 아들을 명문대에 보냈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쓰러진 순간 성공한 아들들은 효도 대신 노모의 마지막 재산을 탐하는 짐승으로 돌변합니다. 폐지 한 장의 무게보다 가벼운 아들들의 위선과 탐욕에 순옥은 절망의 끝을 경험합니다. 73세의 박순옥 여사는 폐지 수거 카트와 리어카를 벗삼아 수십 년을 살아왔습니다. 그녀의 손은 평생을 종이 박스와 고철을 만지느라 거칠고 두꺼운 굳은 살로 뒤덮여 있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몸을 아끼지 않고 모은 돈으로 두 아들 준호와 민우를 대한민국에서 최고로 인정받는 인재로 키워냈습니다. 큰아들 준호는 서울 강남의 대형 로펌에서 에이스 변호사로 활약하며 사회적 명성을 쌓았고, 작은아들 민우는 국내 최고 대학병원의 핵심 외과 의사로 근무하며 부유한 삶을 누리고 있었습니다. 아들들의 성공은 순옥의 유일한 자랑이자 폐지 냄새 가득한 그녀의 삶을 지탱하는 버팀목이었습니다. 그녀의 전 재산은 시골 외곽의 외진 곳에 위치한 낡고 허름한 폐지 수집 창고와 그 아래 딸린 200평 남짓의 부지였습니다. 그곳은 순옥에게 단순한 창고가 아닌 남편과의 마지막 추억이 깃든 공간이자 아들들의 성공을 위해 쏟았던 모든 땀과 눈물의 증거였습니다. 순옥은 아들들이 장성하여 경제적으로 독립했음에도 불구하고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하고 자신의 삶을 유지하기 위해 폐지 수집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순옥은 무거운 박스 더미를 리어카에 싣던 중 갑작스러운 현기증과 함께 정신을 잃고 길거리에 쓰러집니다. 길 가던 사람들의 신고로 순옥은 가까스로 대학병원 응급실로 실려가 급성 뇌출혈 진단을 받고 의식을 잃었습니다. 병세가 위중하다는 소식을 들은 준호와 민우는 허둥지둥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그들은 겉으로는 어머니를 걱정하는 듯한 모습을 보였으나 그들의 진심은 싸늘하게 식은 계산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최근 순옥의 창고 부지 주변으로 대규모 산업단지 조성 계획이 발표되면서 해당 부지가 곧 최소 500억 원 이상의 가치를 지닌 금싸라기 땅이 되었다는 정보를 두 아들은 이미 은밀하게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눈빛은 어머니의 병세가 아닌 이 엄청난 유산을 어떻게 안전하게 확보할지에 대한 탐욕으로 번들거렸습니다. 준호는 병실 밖에서 차분하고 이성적인 목소리로 동생 민우에게 말했습니다. 민우야, 어머니의 회복은 장담할 수 없는 수준이야. 만약 장기 요양이 필요하다면 병원비와 간병 비용은 천문학적일 수밖에 없어. 우리가 반반 부담하는 건 우리 가정에도 큰 타격이야. 게다가 어머니의 폐지 창고 부지가 지금 투기 광풍이 불고 있는 재개발 지역이라는 걸 알지 않느냐? 지금이 바로 유산을 정리해야 할 때다. 민우 역시 의사 가운을 입은 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형 말이 맞아. 내가 보기엔 어머니는 이미 예전의 상태로 돌아가기 힘들어. 어머니를 위해서도 우리를 위해서도 재산을 정리하는 게 합리적이야. 우리가 어머니의 모든 것을 책임지고 있다고 주장하면 법적으로도 깔끔해져. 두 아들은 순옥이 희미하게 의식이 돌아왔을 때를 노려 병실에 들어갔습니다. 준호는 변호사답게 정교하게 준비된 재산 포기 및 유산 사전 증여각서를 꺼내 들었습니다. 순옥의 손에는 힘이 없어 글씨를 쓸 수 없는 상태였기에 그들은 순옥의 손가락을 억지로 잡아 인형 도장을 찍거나 지장을 찍을 것을 요구했습니다. 어머니, 저희가 말씀드린 고급 요양병원 아시죠? 거기는 비용이 비싸지만 시설이 최고입니다. 어머니께서 이 각서에 동의해 주시면 저희가 즉시 그곳으로 모실 겁니다. 어머니의 노후는 저희가 책임지겠습니다. 하지만 이대로 재산을 명확히 하지 않으면 복잡한 세금 문제와 상속 분쟁만 남게 됩니다. 결국 어머니를 위해서입니다. 달콤한 회유 속에는 서늘한 협박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순옥은 온몸의 신경이 곤두서는 고통을 느꼈습니다. 폐지 더미 속에서 자라난 내 아들들이 어떻게 이렇게 낯선 괴물이 되었을까?
그녀는 평생을 굽혔던 허리를 침대에서 최대한 곧게 펴려 노력하며 거부의 뜻을 내비쳤습니다. 네. 내 폐지 창고. 절대 줄 수 없다. 너희들이. 감히. 그러나 준호는 이미 어머니의 감정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는 서류를 순옥의 얼굴 가까이에 들이밀며 섬뜩한 본색을 드러냈습니다. 어머니, 끝까지 고집하시면 저희도 어쩔 수 없습니다. 어머니의 병원비는 이미 하루에 수백만 원씩 나오고 있습니다. 저희가 법적으로 어머니를 부양할 의무가 있지만 어머니가 저희의 요구를 거부한다면 저희는 이대로 어머니를 공공의료기관으로 옮기고 최소한의 부양만 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는 이미 모든 법적 검토를 마쳤습니다. 준호의 말은 어머니를 향한 마지막 생명줄을 끊어버리는 것과 같았습니다. 순옥은 자신이 평생을 바친 아들들에게 버려지는 처참하고 비참한 최악의 상황에 직면했고 두 아들의 탐욕이 만들어낸 지옥 같은 절망감에 소리 없는 눈물만을 흘리며 천장을 응시했습니다. 그녀의 눈빛에는 체념 대신 차가운 결심이 서서히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병실 침대에 누워 사흘 밤낮을 고통과 절망 속에서 보낸 순옥은 마침내 정신을 차리고 과거의 기억을 헤집기 시작했습니다. 아들들이 폐지 부지를 탐내는 그 순간 그녀의 머릿속에 섬광처럼 떠오른 것은 수십 년 전 남편이 불의의 사고로 세상을 떠나던 해의 흐릿한 기억이었습니다. 남편은 생전에 작은 고물상을 운영했는데 그는 일반 폐지와는 확연히 다른 낡고 기묘한 물건들을 종종 몰래 창고 깊은 곳에 숨겨두곤 했습니다. 여보, 이 폐지들이 나중에 우리 아들들 등록금 될 거야. 아무도 모르게 숨겨둬야 해. 이건 단순한 고물이 아니야. 남편은 순옥에게 비밀을 지키라며 폐지 창고 바닥 아래에 숨겨진 작은 비밀 공간의 존재를 알려주었습니다. 그곳에는 일반 도자기 조각들과 섞여 있는 듯 했지만 흙먼지가 두껍게 앉은 몇 점의 희끄무레한 파편들과 곰팡이가 피기 시작한 빛바랜 붓글씨 고서적 뭉치가 담겨 있었습니다. 당시 순옥은 아들들의 육아와 생계 때문에 정신이 없어 남편의 말을 허풍이나 단순한 미신처럼 여겼고 그 물건들을 비밀 공간에 묻어둔 채 까맣게 잊고 지냈습니다. 하지만 지금 아들들의 배신과 창고 부지 재개발 소식이라는 두 가지 충격적인 사건이 겹치자 순옥은 남편의 유품이 단순한 고물이 아닐 수도 있다는 섬뜩하고도 희미한 희망을 붙잡았습니다. 그녀는 아들들의 감시를 피하기 위해 병실을 드나드는 낯선 간호사에게 은밀하게 부탁하여 신뢰할 수 있는 외부인에게 연락을 취할 방법을 모색했습니다. 순옥은 자신의 유일한 인맥인 과거 남편의 고물상에 들러 진귀한 물건을 찾던 골동품 감정 전문가 조 이사에게 연락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순옥은 조 이사에게 목숨을 건 비밀 임무를 부여했습니다. 조 이사님, 제가 가진 폐지 창고 지하에 남편이 남긴 낡은 물건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폐지가 맞는지 아니면 다른 무엇인지 아무도 모르게 확인해 주십시오. 조 이사는 순옥의 긴박한 상황과 눈빛을 보고 직감적으로 심상치 않은 일임을 알아챘습니다. 그는 한밤중에 순옥의 폐지 창고를 찾아가 순옥이 알려준 비밀스러운 표식을 따라 낡은 마루 바닥을 뜯어냈습니다. 지하에서 발견된 것은 습기와 세월의 흔적으로 덮인 나무 상자였습니다. 조 이사는 그 자리에서 꼼꼼하게 물건들을 확인했습니다. 며칠 후 조 이사는 순옥의 병실로 찾아와 경호원 2명을 문 앞에 세워둔 채 극도로 조심스러운 표정으로 충격적인 감정 결과를 속삭였습니다. 여사님, 이 물건들은 단순한 고물이 아닙니다. 이 백자 파편들, 제 판단이 맞다면 조선 후기 궁중에서 사용되었던 희귀한 자기의 잔해입니다. 그리고 이 고서적 뭉치는 놀랍게도 조선 말기 당대 최고의 문신이 직접 필사한 미공개 희귀본 필사본입니다. 가치를 금액으로 환산하기 어렵습니다.
시장에 비밀리에 내놓는다면 일반적인 재개발 부지 가치를 훨씬 뛰어넘는 최소 500억 원을 상회하는 가치가 있습니다. 순옥은 늙은 몸이 떨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폐지 냄새 가득한 창고 아래에 아들들이 탐내던 땅보다 더 귀한 보물이 잠들어 있었다니. 이 500억 원이라는 금액은 두 아들의 탐욕을 무너뜨릴 수 있는 유일하고 완벽한 경제적 반전의 무기였습니다. 순옥은 즉시 조 이사에게 고서적과 백자 파편들을 극비리에 매각할 것을 지시하고 그 매각 대금을 두 아들 준호와 민우가 어떤 법적 수단으로도 접근할 수 없는 해외 익명 신탁 계좌로 완벽하게 옮기도록 조치했습니다. 순옥은 더 이상 아들들의 자비에 기대야 하는 가난하고 병든 어머니가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아들들의 위선과 탐욕을 심판할 수 있는 누구도 건드릴 수 없는 진정한 재력가로 새롭게 태어났습니다. 그녀의 마음에 복수의 칼날이 차갑게 벼려지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후 순옥이 재산 포기 각서에 서명하기로 마음을 바꿨다는 연락을 받고 준호와 민우는 의기양양하게 병실에 들이닥쳤습니다. 준호는 자신이 고용한 로펌에 노련한 변호사까지 대동했습니다. 그들은 어머니의 나약한 결정에 만족하며 자신들의 계획이 완벽하게 성공했다고 확신했습니다. 민우는 순옥에게 비싼 영양제를 건네며 위선적인 말을 했습니다. 어머니, 현명한 결정을 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요양병원 생활은 잠시일 뿐입니다. 이제 창고 부지가 정리되면 저희가 최고의 보살핌을 해드릴 겁니다. 준호는 각서 파일을 어머니 앞에 꺼내며 웃었습니다. 어머니, 이제 이것만 서명하시면 모든 것이 깨끗하게 정리됩니다. 앞으로는 재산 걱정 없이 편히 사시면 됩니다. 순옥은 침대에 기대어 있다가 천천히 상체를 일으켰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지난날의 절망이나 슬픔이 아닌 형형하게 빛나는 냉철함과 단호함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녀는 마치 오랜 연극의 막을 올리듯 침대 옆 작은 테이블 위에 준비된 2개의 서류 뭉치를 아들들 앞에 조용히 내려놓았습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마지막으로 줄 것이 있다. 순옥의 목소리는 너무나도 차분하여 오히려 병실 공기를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준호와 민우 그리고 변호사는 의아해하며 첫 번째 서류 뭉치를 펼쳤습니다. 그 서류의 제목은 토지 및 건물 증여 완료 확인서였습니다. 내용인즉슨 순옥이 아들들이 그토록 탐내던 폐지 창고 부지의 모든 토지 권한을 이미 사흘 전에 익명의 노인복지재단에 기부했으며 모든 법적 증여 절차와 등기 이전을 완료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500억 원 상당의 재개발 부지가 이미 그들의 손에서 영원히 사라진 것입니다. 준호는 충격을 받아 서류를 떨구었습니다. 말도 안 돼. 이건 위조입니다. 어머니는 거동도 못하셨는데 어떻게... 민우 역시 흥분하여 소리쳤습니다. 어머니, 저희에게 상의도 없이 어떻게 이러실 수 있습니까? 순옥은 그들의 분노에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너희들은 내가 그 땅을 너희들에게 증여하지 않으면 나를 버릴 생각이었지. 그래서 나는 이 땅을 나를 버리지 않을 이 세상의 가난하고 소외된 노인들을 위해 쓰기로 했다. 너희들의 탐욕이 이 땅을 잃게 만든 것이다. 이어 순옥은 2번째 서류 뭉치를 집어들었습니다. 이것은 아들들의 얼굴을 완전히 파멸로 몰고 갈 결정적인 증거였습니다. 2번째 서류에는 준호가 맡았던 대기업 회장의 천문학적인 비자금 조성 및 탈세 사건에 대한 내부 고발, 증거 목록과 민우가 대학병원에서 조직적으로 관여했던 의료기기, 불법 리베이트 수수 내역이 상세하게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이 모든 자료는 순옥이 수십 년간 폐지를 주우며 모아온 것들이었습니다. 순옥은 아들들이 자신을 무시하고 대수롭지 않게 버린 파쇄된 서류 조각들을 폐지, 수집 카트에 실어와 밤마다 한 조각 한 조각씩 맞춰 붙여가며 재구성했던 것입니다. 순옥은 떨리는 손으로 자료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너희들은 내가 너희들의 쓰레기통에서 가져온 폐지를 무시했지.
너희들은 내가 폐지 줍는 늙은이에 불과하다고 생각했지. 하지만 나는 너희들이 버린 폐지 속에서 너희들의 위선과 탐욕이 만들어낸 진짜 범죄의 증거를 발견했다. 이 모든 자료는 오늘 아침 언론사와 사정기관의 익명으로 제보 완료되었다. 너희들이 평생 쌓아올린 변호사의 명예, 의사의 명예, 모두 너희들이 버린 폐지에 의해 무너질 것이다. 준호와 민우는 이제 재산뿐만 아니라 자신의 커리어와 인생 전체가 붕괴되는 충격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순옥은 마지막으로 조 이사에게서 받은 해외 신탁 계좌에 500억 원, 잔고 증명서를 꺼내 아들들 눈앞에 펼쳤습니다. 이 돈은 내가 평생 폐지를 주어 모은 고서적과 도자기를 팔아 얻은 진정한 내 재산이다. 이 돈 역시 너희들의 욕심을 채우는 데 쓰이지 않을 것이며 폐지 줍는 어머니의 장학재단으로 기부되어 너희들과 같은 탐욕에 물들지 않을 깨끗한 아이들을 위해 쓰일 것이다. 순옥은 두 아들의 절규를 뒤로하고 병실을 나섰습니다. 그녀는 맑은 정신으로 서서 병원 복도를 걸어 나갔습니다. 내가 준 피 묻은 돈 말고 너희들 힘으로 다시 벌어보거라. 폐지 줍는 늙은이가 너희들을 심판했다. 그녀의 마지막 한마디는 아들들의 귓가에 영원히 메아리치며 그들의 몰락을 알리는 통쾌한 사이다 결말이었습니다.